영끌 B2 시대는 이제 끝난 걸까요? 올 연초부터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폭락장이라는 홍역을 겪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탈한 투자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나 봤더니 최근 미국에서는 금과 배당주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금값 역시도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처럼 금값이 오르고 있는 배경과 함께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 현황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것.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 세 번째는 금 채굴 비용의 증가. 앞에 두 가지는 거시경제로 인한 요인이라면요. 사실 주쌤은 금값 상승 배경에 있어서 세 번째 이유인 물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은 지난 4,000년간 인류에게 있어 부의 상징이었는데요. 이렇게 금이 부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희귀성 때문입니다. 채굴량이 정해져 있다는 인식이 금 가격을 지탱해준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까지 금광석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미 채굴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은 금을 찾기 어렵다 보니 채굴 난이도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채굴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1온스 금을 발견하는 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은 10년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향후 20년 내에 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과 공적기관들이 외화준비 자산으로 달러화를 대신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세계 중앙은행의 전체 금 보유량은 36,000톤으로 최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죠.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달러 가치 하락에 있는데요. 1971년 리처드 닉슨 미 행정부가 근본위제를 폐지한 이후 달러 가치는 50년 사이 5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통화 공급량이 50년 동안 30배로 불어난 결과죠. 금은 미국채 등 달러화 자산과 비교할 때 금리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요.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혼란이 오더라도 방어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의 정치적 대립과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을 사들이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통화 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된 신흥국이나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동유럽을 중심으로 금 매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금 보유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9년부터였는데요. 2008년 리먼 사태로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당시 미 국채 투자했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계 통화별 외화 준비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들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주요국들의 금 보유량 추이는 어떨까요? 압도적으로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 역시도 이 금 보유량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금 보유량 2위 국가는 독일이었지만요. 2015년 한 외신 기사에 따르면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중인데다가 실제 중국의 금 보유량은 독일의 금 보유량 수치를 넘어서고 있어 실질적으로 중국이 세계 2위의 금 보유국으로 올라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뿐만 아니라 금을 모으고 있는 강대국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탈달러의 한 가지 방법으로 금을 사모으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주된 외화 수입원이 이 석유와 가스 수출 대금인데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하면 원유 매각 대금의 결제가 한 달씩 걸리는 등 달러 유통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달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어떤 이유든 간에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지속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금이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금값이 오르고 있을 때 무턱대고 묻지마 투자하시지는 마시고요. 금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잘 공부해 주시고
타임이 왔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불안정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는 시기에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요. 중앙은행의 금매입 역시도 금값 상승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은 달러, 금리, 인플레이션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금과 달러는 역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달러가 약세일 때는 위험회피 수단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죠. 금리도 마찬가지로 금과 역의 관계인데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쪽으로 돈이 쏠리게 되면서 금값은 하락하게 됩니다. 반면에 금과 인플레이션은 정의 상관관계입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되죠. 그렇다면 금리 상승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기, 금값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올해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안전자산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크게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때 안전자산으로 떠올랐던 비트코인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서 반짝했지만요. 현재는 나쁜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나쁜 인플레이션은 뭐냐 싶으실 텐데요.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함께 동반해서 오르면 좋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나쁜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을 훌쩍 넘어서면서 기업의 실적 악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논리도 성장 둔화와 함께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된다면 금에 대한 투자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년 새 금 거래량이 3배 가까이 는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주셈 관점에서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 시기가 상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 관련 투자는 단기 시세 차이보다는 장기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막상 금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거 금은방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금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오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가져와!